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뉴턴의 생각과 아인슈타인의 생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는 등가 원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거는 아인슈타인 표현대로 보게 되면은 여기 생애 가장 행복했던 생각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해요. 배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생각에 차이점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기적의 해를 만들었잖아요. 이 기적의 해를 만든 뒤부터 2년 동안 고민에 빠져요. 조금 아까 말했지만 뉴턴의 그 만율력 법칙을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고민에 빠지다가 2년 후에 바로 여기에는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내 면서 드디어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여기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관성력과 중력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인 거예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만 한번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해들을 해보죠.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보면은 일반상대성의 이론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가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등가 원리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죠. 어떤 게 있었어요? 그렇죠. 먼저 하나 정리를 내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등가 원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라고 하는 등가 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E = MC 스퀘어라고 하는 등가 원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등가 원리는 그게 아니고 중력과, 결과적으로 말하면 중력과 가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 원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이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 혹시라도 사고실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으면, 또는 여기 사고실험 모델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요. 자, 여기를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어떻게 써있냐면 관성력과 중력이 동등하다라는 원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라고 되어져 있고, 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F = ma라고 하는 뉴턴의 이 법칙이 써있고, 이쪽은 F = mg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은 가속도와 중력을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등가 원리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먼저 이제 하나하나 의미를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먼저 생각을 했을 때 관성력, 중력은 다 알 테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를 이렇게 놓으면은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두 물체 사이가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걸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범우주적으로 일어날 때 뉴턴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유인력이다라고 이렇게 썼던 거잖아요. 바로 그 중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정리를 해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관성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죠?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갈릴레이가 생각했던 개념으로 물체가 정지되어 있으면 계속 정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원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부셨던 사고예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계속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가 움직이려면, 이러한 물체가 움직이려면 계속 이렇게 힘을 가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더 맞는 듯이 보여요. 근데 여기에는 그 뉴턴 이전에 갈릴레이는 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정지된 물체는 계속 정지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주 속에서 어떤 물체를 생각을 해봐요. 우주에서 물체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물체는 아마 힘을 가하지 않아도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물체는 과연 정지되어 있는지, 비교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거를 관성계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약간 파생을 해서, 여기 력은 힘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사고 실험을 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스에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버스라는 거 알잖아요. 버스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뒤로 헉 하고 쓰러질 것 같죠?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가상적인 힘을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관성계가 아니라 가속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운동 때문에 생기게 되는 가상의 힘을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들 갔죠? 버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버스가 탁 하고 움직여요. 그럼 우리는 뒤로 쓰러지려고 할 거예요.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있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이런 가상의 힘을, 가속운동 때문에 생기는 이런 가속
이런 가상의 힘을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정지좌표계, 조금 아까 말했듯이 관성계, 관성 기준 틀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두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있죠,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관계가 있다고요? 가속운동에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뜻이 가속운동과 중력이 서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의미가 이해가 갔죠? 바로 이 뜻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중력질량과 이렇게 관성질량이 이렇게 같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여기 중력질량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성질량은, 먼저 관성질량을 설명하면 여기 있는 얘예요. 그러니까 F = ma에서 우리가 뉴턴의 이 법칙, 여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잖아요. 여기는 질량이 뜻하는 거는 힘을 받았을 때 가속받기 어려운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관성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똑같이 여기 중력가속도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질량을 중력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원리적으로 보면은 굳이 이 두 개가 같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같아야 될 필요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이쪽은 가속, 이쪽은 중력 있잖아요. 그리고 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관성의 질량과 중력의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간파한 사람이 또 하나 아인슈타인이에요. 우리가 일반 역학이나 이런 걸 배울 때 이렇게 놓고 항상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인슈타인의 여기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때문에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지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면은 가속도와 중력을 구별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사고 실험 모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언어로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사고 실험 모델을 들으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아인슈타인 때 어떤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특수상대성 이론 그러면 기차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시계 맞추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동시성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그때 시대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유럽에서 막 기차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 특허청에서 일하면서 그 기차라고 하는 모델, 그리고 시계라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기차가 정확히 들어오는 시간, 어디서 출발해서 정확히 들어오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거를 서로 조율했어야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사고 실험을 하면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당시에 어떤 게 있냐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되기 시작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여러분들이 지금도 알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나 학교 건물을 올라가려고 하면은 높은 건물을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할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발밑에다가 저울을 갖다 올려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저울을 놓고 여러분들이 그 위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틀림없이 여러분들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자, 그리고 발밑에다가 저울을 놨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정지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울은 그냥 여러분들 몸무게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이쪽으로 가속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몸무게는 증가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엘리베이터가 입구가 다 막혀져 있어서 얘가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고 있는지 구별을 못해요. 바로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관찰자는 내가 밑으로 느끼는 무게라고 하는 그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구가 당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를, 물론 여기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 돼요. 등가속도 운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바로 논리예요. 이 엘리베이터 논리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지금부터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정리하면 이러겠죠. 등가원리라고 하는 거를 엘리베이터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은, 엘리베이터 탄 승객은, 엘리베이터 탄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되는지 아니면 또는 중력이 강해졌는지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가속 운동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핵심 기본 원리인 등가 원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림을,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우주선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한번 직관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거를 조금 아까 엘리베이터 사고 실험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잘 이해가 가요? 자, 그럼 이건 이거겠죠? 여기 보면은, 우주선이 두 대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해봐요. 같은 우주선이 두 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A, B에 이렇게 관찰자가 타고 있어요. 이렇게 A, B에 관찰자가 타고 있는데, A라고 하는 요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구에서 막 이제 출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관찰자를 태운 우주선은 우주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바로 이런 식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조건 내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물체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이 사람이 물체를 떨어뜨려도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뭐 때문에?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돼도 틀림없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체는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물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관성력을 받아요. 어떻게? 여기에 있는 우주선 자체가 위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으로 날아가게 되면은 얘는 틀림없이 아래쪽으로 우리가 버스에서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성력을 받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 있는 관찰자들은 밖을 전혀 못 봐요. 밖을 전혀 못 본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느낄 거예요. 내가 지금 지구 위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주를 등가속도 운동으로 날아가고 있는지 구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식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등가원리라고 하는 거의 또 다른 예예요. 그러니까 등가원리는 탑승객의 입장에서 우주선이 위로 가속되는지 아니면 중력이 강해졌는지를 구별할 길이 없어요. 중력 때문인지를 구별할 길이 없어요. 바로 이게 우리가 등가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여기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여기서 어떤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 거냐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여기에서 아인슈타인을 엄청나게 유명하게 만들었던 실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딩턴의 개기일식 때 찍은 사진 때문에 그래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 이렇게 알아보죠. 자, 그러면 바로 에디터 실험으로 이렇게 들어갈게요.